예순이 넘어 밤마다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었는데 아직도 밤에 억울해서 잠 못 이루십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새벽에 눈을 뜨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천장만 바라보십니까? 저는 정약용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대한 학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40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진이라는 먼 남쪽 땅, 그곳에서 저는 18년을 홀로 보냈습니다. 한겨울 밤,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서운한 말만 돌아오는지, 형제들과는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유배 생활 끝에 겨우 깨달은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법칙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밤마다 고통 속에서 겨우 건져 올린 피와 눈물로 배운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다시 꺼내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본론 1 첫 번째 마음의 법칙. 억울함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옛 친구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마음,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아빠는 옛날 생각만 하시네. 같은 말뿐입니다.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였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억울함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생기니 지나온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여는 것처럼 억울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밤마다 곱씹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지 첫 겨울이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있는데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모함한 사람들, 저를 외면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며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혼자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이 문장은 꼭 적어두십시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자식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 너도 나를 챙겨줘야지. 배우자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너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형제에게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에서 나왔으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친구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도와줘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돌려받길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면서도 늘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지 하고요.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억울함이 생깁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밤새워 쓸 때도 있었습니다. 손이 저려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자식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데 답장은 늦게 왔고 때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자기가 가진 만큼만 준다. 이 문장도 적어두십시오. 자식이 내게 못되게 군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자기 삶을 지키느라 바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구나. 그때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내 기대가 너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했던 일이 정당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함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둔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새 뒤척입니다. 상대는 잘 먹고 잘 자는데 나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는 나를 잊었는데 나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게 억울함의 본질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당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쓰며 그들의 잘못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억울함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내려놓았다가 다음 날 다시 붙잡고 또 내려놓고 또 붙잡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밤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아주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억울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평생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억울함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의 법칙입니다. 본론 이 두 번째 마음의 법칙.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지금부터 두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와 다투셨습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형제입니까? 말다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련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허전하고 더 후회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말로 이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집에서도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말로 이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 말다툼을 해서 이겼습니까? 자식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나는 이겼다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배우자와 다퉈서 이겼습니까? 집안 분위기만 싸늘해지고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게 됩니다. 말로 이긴 순간 마음은 진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긴 말다툼이 있습니까? 그 말다툼을 이기고 나서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 나이에 화가 더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는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가 나면 뭔가를 해내며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쌓이기만 하고 풀리질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변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아빠 세대는 달랐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손자들은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또 화를 부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뭐가 되나? 내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쌓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 억울함을 해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장, 2장, 3장. 편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다시 읽으니 마음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태운다. 분노를 담은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상대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아예 무시합니다. 그러면 나만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워버렸어요. 촛불에 편지를 가까이 대니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제 분노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편지를 달리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평생 부모에게 듣고 자란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형제는 형제대로 자기 정당성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생각이 몇 마디 말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옛날 일로 다투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이 이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와 누가 더 옳은지 따지지 마십시오. 경제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십시오. 입을 다무는 순간 마음이 열린다. 이 문장 꼭 메모해 두십시오. 내 생각을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십시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참으려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온 우리에게 말을 줄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다툼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후회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말을 줄이니 분노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싶어지면 딱 10초만 참아 보십시오. 10초만 입을 다물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려던 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말 중에서도 꼭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짧게,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다툼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이기고 관계를 잃는 사람, 말을 줄이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마음의 법칙입니다. 중간 정리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함은 상대를 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둔다는 것. 두 번째, 말로 이긴 순간 마음은 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법칙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본론 3. 세 번째 마음의 법칙.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정리하라. 마지막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동창회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다. 누구는 건강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땠습니까?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나이가 되면 남과 비교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거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재산도 정해졌고 건강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곧 내 인생의 결산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옛 동료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른 동료들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누구는 임금님께 칭찬을 받았고, 누구는 자식들이 모두 출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일 뿐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내 인생과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잘 살든, 누가 성공했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길이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직장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중년에는 재산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으로, 건강으로, 손자로 비교당합니다. 언제까지 비교하며 살 겁니까? 비교는 나를 남의 잣대로 재는 것이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정리한다. 는 말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한다는 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볍게 사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돈하는 것이다. 저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벼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보였습니다.
책을 쓰는 것,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게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하구나. 높은 벼슬도 없고 화려한 명예도 없고 많은 사람의 인정도 없지만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되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한 인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꺼내 읽어보십시오. 지금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사십시오. 무엇을 더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햇볕을 쬐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유배지에서 저는 자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죽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밤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노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룬 것 3가지. 자식을 키운 것, 가족을 지킨 것, 일을 해낸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3번째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마음의 법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억울함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고 자기가 가진 만큼만 줍니다. 억울함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둡니다. 둘째,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말로 이긴 순간 마음은 집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웁니다. 입을 다무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정리하십시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일 뿐입니다. 비교는 나를 남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돈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3가지를 노트에 적어두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꺼내 읽으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순을 넘어 마음이 복잡한 건 그만큼 깊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건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평생 어른이어야 했던 당신, 평생 참아야 했던 당신, 평생 희생해야 했던 당신. 세상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이 나이엔 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어른도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마음은 새로 정돈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정돈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18년을 살며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마지막 몇 년을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힘들 때 다시 꺼내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누군가와 다툰 뒤 후회가 밀려올 때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작은 공감을 얻으신다면 조금, 아주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형제가 떠오르신다면, 배우자가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값진 일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가벼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